네, 매주 금요일에 찾아가는 하반기 공채 특집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공채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구직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리어의 홍준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보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해외로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일명 유턴 유학생이라고 하죠. 네, 해외에서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무려 한 15만 명 정도의 그런 유학생들이 유턴. 네, 그 대학교와 그리고 대학원의 그런 학위 과정을 통해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대거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유학을 떠나고 계시지만 네.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인 그 최근에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셔서도 사실은 그런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예전만큼 그런 유학생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희소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유학생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학생들 정말 많아요. 친구 중에 유학생 한두 명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유턴 유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라. 자,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 그래도 유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에 좀 유리함을 더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네, 실제로 유학생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최근 유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한국식 스펙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방학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토익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유학생인데. 네. 그리고 취업 컨설팅이나 취업 학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식의 그런 취업 준비를 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대기업들이 유학생들한테 굉장한 스펙을 요구한다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토익 만점 기본이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학생들이 그런 심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하긴 유학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 요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자체만으로 차별화를 굉장히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대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실정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내 대학생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학년 때부터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라든지 친구들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본인의 전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잘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곳에 와서 다시 단기간 내에 취업 준비생들이 소화하는 것들을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유니레버라든지 GE 아니면 P&G 같은 외국계 유수의 기업들이 유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이나 그런 외국계 그런 금융사들 아니면은 IBM 같은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유학생들을 상당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본사의 그런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어의 강점을 가진 유학생들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많은 유학생들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그런 기업 문화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을 이제 어느 정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좀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 입장에서 봐서도 해외에서 자주 본인이 봤었던 그런 브랜드에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한국보다 훨씬 간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지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닐까요? 유학생들은 외국계 기업으로 아예 취업 전략을 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좀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지사 조직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 자체가 이제 적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공채를 지원을 하지를 않고 네. 몇 명씩 이렇게 수시로 채용할 때만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채용 기회 자체가 적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대학 출신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연수라든지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뽑는 국내 영업이라든지 이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보다는 한국 대학교 출신 분들이 본인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대학생하고도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뭔가 첩첩산중인 것 같은 게 그래요. 뭔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희망이 보였다가도 그 시장 자체가 넓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좀 유리하지 않은 또 불리한 면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한국 기업으로 좀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유학생과 한국 기업은 정말 궁합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속설도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예,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일부 기업에 있어서 유학생들을 이제 뽑으셨는데 뭐 회사에 적응을 잘 못하셨다거나 조기에 이제 퇴사를 하신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좀 유학생들은 좀 가려서 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제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고요. 뭐 국내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뭐 회사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비단 유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그런 회사들은 요즘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적응하시면서 본인이 적응력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뭐 문제 없이 입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 우리 유학생들이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짜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학생들의 좀 이 특수한 부분,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전략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유학생 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한국에 들어오신 첫 학기에 뭐 특별한 전략 없이 그런 지원을 하셔서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채용을 시작하는 시기인 뭐 3, 4월이라든지 9월 같은 경우에 딱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특별한 전략 없이 공채 지원을 하면은 금세 반년이나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그런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그런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그 채용 프로세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그 국내 대학교 출신들과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공채에서는 이제 유학생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학생 채용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기업의 특성상 보면은 이 유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분야나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그런 분야들을 잘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최근에 금융이나 뭐 전자, 건설, 플랜트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상당수 많이 뽑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된 그런 국내 금융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포석을 가지고 유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례를 들면 이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요. 네. 작년이죠. 2012년도에 신입행원 200명 중에서 100명 가까이를 이제 외국 대학 출신으로 선발을 한 데 이어서 올해 2013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그런 신입행원을 유학생들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상반기 그 공채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런 인턴십 제도를 통해서 뭐 국제부 같은 곳에서 뭐 신규 그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것을 수립을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면서 그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그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또 그 네. 공채에서 유리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는 이제 유학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점차 변하고 있고 다른 업종은 어떻습니까? 유학생을 좋아하는 업종 없을까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이제 건설, 토목, 엔지니어링 같은 네. 분야도 유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 이유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회사라든지 뭐 플랜트 쪽에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의 문화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학생들을 실제로 많이 뽑은 회사로는 뭐 SK건설, GS건설, KCC건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선호하는 분야들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분야 외에도 또 유학생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그런 해외 유학생 채용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공계 유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춰서 이제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해외 유학생들이나 현지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런 이공계 인력들을 채용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석사 이상 그런 이공계 R&D 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R&D 쪽 외에도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경 또는 인문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서 굉장히 많은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도를 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네. 인턴을 하시고 나서 그런 경험들을 잘 어필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공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하고 지원을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저희가 정면 돌파 공채 합격을 통해서 하반기 공채 전략을 지금 자세히 한번 짜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도 유학생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네. 9월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소식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도 2013년 하반기 그런 유학생 채용 모집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미국의 우수 R&D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8월 말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 석사, 박사, 뭐 포스닥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뭐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홈 어플라이언스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서류 전형에 있어서 자유 양식의 그런 레주메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부담이 이제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 이렇게 유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 외에도 국내 대학 출신들과 이제 동등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유학생들에게 어떤 팁 전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대부분의 유학생분들이 생소한 그런 한국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두려움을 막연하게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의 취업 프로세스가 뭐 서류, 그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 뭐 면접 이런 단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이런 단계들이 해외 취업 프로세스랑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유학 지역이 영미권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영미권 유학생분들 경우에는 그런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실 때 뭐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레주메가 뭐예요? 레주메가 이제 영문으로 작성된 이력서를 일컫습니다. 예. 그래서 커버레터는 뭐예요? 예,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뭐 우편으로 지원을 이제 하던 경우에 예. 봉투 안에 본인의 이력서, 레주메죠. 방금 말씀드린 네. 레주메랑 같이 어떤 커버레터, 본인을 소개하는 간단한 그런 문장을 써서 사실은 편지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했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분야에서 지원하는 동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양식입니다. 네. 영미권 특징인 거예요? 네, 주로 이제 미국 회사들 그리고 예. 유럽 회사들을 지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이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고 이제 면접에서는 뭐 피드 인터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 두 가지 그 양식의 문서를 놓고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또 기업별로 굉장히 특화된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네. 항목들 하나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부터 한국의 그런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 뭐 인성 면접, 압박 면접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면접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이 익숙하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유학생들이 근데 서류 작성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서류 작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한국 기업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자체도 기업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의 그런 질문 자체도 본인의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이제 질문 자체에 있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유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그런 그 한국 스타일의 그런 경험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뭐 1000자, 2000자, 3000자, 4000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글자 수를 채워야 하는 자기소개서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뭐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조기에 유학을 가신 분들 경우에는 뭐 영어나 뭐 중국어로 작성을 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한국어로 이제 그런 뭐 고급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런 본인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험들을 외국 유학생을 하시면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다양한 경험을 못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뭐 스포츠 활동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런 우리가 흔히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다가도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서 학업에 열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쓸만한 경험들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류 작성조차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도 요즘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직무적성 검사 부분 같은 경우에 유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SK나 뭐 삼성 그리고 CJ 같이 뭐 유학생 분들을 배려를 해서 영어로 그 직무적성 검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을 제외하고 네.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은 한국어로 된 그 직무적성 검사를 그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굉장히 장문의 그런 한글을 보면서 독해를 해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한문으로 돼 있는 그런 글자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답을 그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학생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면접에는 아무래도 이 외국 출신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당당함이 또 있고 문화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면접에만큼은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어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본인의 강점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일부 외국계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제 그 유학생들이 뭐 특별히 배려를 받고 면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한국의 그런 면접 특유한 그런 프로세스인 인성 면접, 뭐 역량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고 예. 그 면접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성 면접이나 역량 면접이 그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3대 5라든지 뭐 5대 5, 그러니까 뭐 면접관과 지원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인성 면접의 형태인데요. 사실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야기를 1대1의 상황에서 이렇게 프라이빗한 환경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막 5분씩 앞에 계시고 옆에도 막 4-5분씩 계시는 상황에서 긴장되죠. 말씀하시는 상황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예.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본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런 단체 면접 외에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가 그런 산업이나 뭐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본인이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뭐 업무 상황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발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시고 그런 정보의 소스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사전에 보완을 많이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 또 있다면서요? 네. 네, 우선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철저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 이제 학생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뭐 10년 또는 뭐 5년 이렇게 유학을 하셨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마치 군대에 한 번 더 가는 기분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잘 적응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그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견기업들도 그렇고 유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들도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유학생 또 구직자들을 위한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유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기간과 상관없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부담이기도 하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그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뭐 중국어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심으로써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유학생분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 프로젝트로 마련되고 있는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 자, 오늘은요, 유학생들의 취업 대비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